기록 남는 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넘어가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처방 없이 상담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 정신과적 상병이 없이도 그쵸. 사실은 그렇죠. 네. F코드라고 하죠. 네. F코드 없이도 상담을 네. 한다. 그래서 Z코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정신과랑 전혀 관계 없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록에 남는 문제랑은 완전히 무관하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우 자연스러워. 지금 우리 촬영하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깜빡 졸았네. 오빠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아주 요새 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자다 깨도 하고. 그러면 정신과에서 불면증 있으면 약 처방을 어떻게 받나요? 본인이 직접 하나요? 저는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서 좀 먹어본 적은 있긴 해요. 지금은 안 먹고 있는데 지금은 안 먹고? 한참 심할 때는 좀 먹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는 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진료를 어떻게 하지? 일단은 아주 가까운 동료사한테는 오히려 안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간단한 약 처방은 가까운 사람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술 먹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다 이야기 정도 하겠지만 갑자기 연락 없이 그 친구가 나서 접수하고 나 혼자로 왔어 그러면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간단한 약 처방은 주변 친구들한테 부탁한 적도 있고, 근데 요건 좀 다르잖아요. 사이코세라피라고 해서 무의식적인 역동을 이제 탐험한 그런 상담이 있는데, 이 상담은 사실 가까운 사람은 못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굳이 뭐 정석적인 정신분석적 치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서 병의 치료를 좀 도모해야 되는 치료라고 하면은 사실 기존의 어떤 역동이나 관계가 있고 또 치료 외적으로도 계속 만나야 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사실 치료가 어렵죠. 조심스럽죠. 또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사실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신치료 해본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을 받았어요. 어떠셨어요? 누구나 저는 사이코세라피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저 정신 분석적 정신 치료 말고 진짜 정신 분석이라고 하면은 정상인들도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제만 있다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사실 병이 좀 심한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방어 기제가 더 커져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사실 약한 정신과 질환을 앓거나 아니면 정신과 질환이 없는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사이코 아날라이시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정신분석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좀 제발 누구나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사이코세라피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에 가깝고 네,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사이코 아날라시스, 그러니까 정신분석에 가깝잖아요. 근데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솔직히 현대사회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재할까. 워낙에 까다로우니까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사이코 아날라이시스, 정신분석을 받기는 조금 어렵고, 그건 좀 그러면 사이코세라피를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지지적 정신치료와 정신분석적 정신치료가 있는데, 저는 이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좀 누구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치료자로서 경험을 해보고 제 내담자가 정말 삶이 바뀌어가는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반대를 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컸고요. 그리고 사실 정신과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무의식이 99%다. 그렇죠. 그쵸, 이 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저는 결국 통제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행복한데 사실 더럽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저는 이거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움직이는 거 그 99%의 무의식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1% 의식에서 만들어낸 허상을 따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인간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의식,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알지 못하고 통제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일단 통제하려면 그 전에 앞서서 해야 될 건 아는 거고요.
그러면 나의 무의식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가 물론 정신분석이 더 좋지만 현대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다라는 생각을 해서 2년 가까이 받았죠. 네. 근데 실제로 정신 분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교육 분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교육자로서의 그러니까 치료자로서 그 정신 분석적 정신 치료를 하는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분석을 받는 정신 분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정신 분석적 정신 치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면담 치료를 포함하면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정신과 의사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미국에서 했던 어떠한 설문조사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우울증에 해당할 만한 우울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60% 정도나 됐고 실제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물론 미국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신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정신과 진료로부터 자유롭고 받지 않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교과서에 보면 정신과 의사의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의사 중에 가장 높은 걸로 네. 되죠. 다른 미국의 연구에서는 정신과 의사 중에 자살 사고를 경험해본 사람들의 비중은 30% 정도 되고 실제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살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도 약 한 4% 정도 있다고 근데 나타나더라고요. 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저는 좀 이 얘기를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오해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어야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거지라는 이 인과관계가 너무 공고하게 있어서 저는 주변에 막 추천 엄청 하거든요. 꼭 받아라. 맞아요. 중요하다, 받아라 라는 추천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이 있어야 상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는요 오히려 병이 없는 사람들 저희가 이제 M 펑션이라고 하잖아요. 자아강도가 강한 사람들에게만 분석적인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는 진짜 병이 없는 일상생활을 하지만 근데 다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행복한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심각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문제가 있어요. 부정이라는 방어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나는 반복 안 하고 싶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있다면 그 안에는 무의식적인 힘이 있고 그렇다면 얘에 대한 이해 없이 내가 이걸 해결한다? 그거는 눈을 감고 공을 때리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싶다라고 하면 눈 부릅뜨고 내 무의식을 보는 작업 제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병이 없어도 뭐 인바디 체크하고 건강검진 받고 또 식단 조절하고 영양제 먹고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 건강이라는 것도 꼭 병이 생겨서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 건강이니까 마음 건강과 건강 관리하듯이 좀 관리하는 마음가짐이나 좀 태도가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상담이 얼마든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현상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또 사이코세라피라는 걸 받았고요. 둘 다 PT인 거예요. 근데 제가 헬스 PT를 받고 그 상담 PT를 받으면서 상담 PT에서 한 말 있어요. 이거 헬스 PT랑 똑같다. 그럼 원래 하던 대로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제 헬스 관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선생님 절묘하게 힘든 호감은 빨리 지나간대요. 이게 저희가 상담 PT도 똑같거든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무의식은요 계속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 헬스 관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근육이 크고 싶으시면 그 힘든 지점을 오히려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담도 똑같거든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마음에 집중을 해서 그 마음을 의식에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내 마음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스 PT랑 상담 PT가 이름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고통을 견뎌야 성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무의식을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치워놓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팁이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정신과 의원에 와서 진료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록 남는 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넘어가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처방 없이 상담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 정신과적 상병이 없이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F 코드라고 하죠. 네. F 코드 없이도 상담을 네. 한다. 그래서 Z 코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정신과랑 전혀 관계 없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록에 남는 문제랑은 완전히 무관하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알고 계시면 더 상담 받으러 오실 때 마음도 가벼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상담을 하면 상담 내용을 기록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거는 그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다른 병원에서 상담 내용을 볼 수 맞아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상담 내용을 기록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그걸 빼가서 볼 수 있거나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사이코세라피라는 건 기록을 남기지도 않는다. 그렇죠. 원래 사이코세라피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뭐 교육 분석이라고 하죠. 이거를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미리 허락을 받고 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만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사이코세라피는 기록조차도 안 남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록 내용,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했고 이런 것 자체는 국가에서도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절대. 정신과 진료 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저의 이제 방어 기제인데요. 저한테 어떤 문제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여태까지 수련도 하면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제 문제를 해석하거든요. 아, 그렇죠. 정신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이러는지 이론적으로는 사실 알아요. 이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으로 이거를 막 진정으로 깨닫고 이러지는 사실 못하면서 이게 결국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잖아요. 그렇죠. 이 지식화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사실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는 지식화를 함으로써 나의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마음의 문제 그리고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쫓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그걸 혼자서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정신과 의사들도 확실히 치료가 필요한 지점이 많고 오히려 맞아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 마음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필요에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저는 불면증 때문에만 치료를 좀 받았지만 확실히 불면증 치료를 받고 나니까 불면증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사실 밤에 잠 못 자는 게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날 자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괴롭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 막 그 힘들 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수면제도 직접 먹어보고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수면위생 치료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실제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상담받았던 경험 또 총기쌤이 약물 처방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 영상 통해서 저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정신과에 대한 그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사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복이라는 마음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곳이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병원이니까 좀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좀 더 쉽게 노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전하면서 우리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